BBARORE라고 하는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까지 더운 여름날에는 떼약 버텨서 뻘뻘 땀을 흘리며 일하고 태풍 오면 오는 대로 조마조마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조마조마하면서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죠. 또한 쉽게 얻어진 거는 쉽게 나가게 되어 있죠.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처음 3년 동안 자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쑥쑥 큰다고 합니다. 솔직히 글 보면 치료제 보고서 혹은 유튜버들이 좋다니까 그래 이거 바로 가겠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물려서 회사 욕하고 서회장님 보고 서구라 서대지 막 욕하는데 그럼에도 욕하면서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어서 아닌가요? 단순히 물려있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차라리 그냥 손절하고 신풍제약이니 두산이니 팡팡 날아갈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서 손실 만회하고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와우넷, 팍스넷 여기 싱크풀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자기가 무슨 주식 추천해서 30%를 수익 냈다더니 따블을 냈다더니 선전 문구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지 여기서 왜 욕하고 난리치고 그럽니까? 왜 회사가 주가 안 올리냐고 난리치고요.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회사에 더 많이 투자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주주들 보세요. 그분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본인들이 셀트리온을 안 사고 신라젠을 사고 헬릭스미스를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어떨지. 신라젠은 신라가 망한 것처럼 이제 코스닥 퇴출 이야기가 나오고 헬릭스미스 주주들은 지금 헬입니다. 아마 주주분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셀트리온이 과거 하한가 내방 맞던 시절도 있었고 거기서 40만원까지 다이나믹하고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가치보다 현격하게 싸질 수 있는 구간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의 셀트리온은 회사 규모도 커졌고 실적도 나오고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욕하고 서회장님 욕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본인들 말처럼 회사가 잘못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판도 좋습니다. 근데 무작정 무한적으로 그냥 원망이나 그런 부분은 안 좋겠죠. 또한 공견들의 의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사할 것 같나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가 계좌 만들고 자기가 매수 버튼 눌러서 자기가 매수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살 때도 인터넷 사이트 오가면서 가격도 비교해 보고 하잖아요. 셀트리온 매수할 때 유튜버들이 사라고 좋다고 이런 이야기 했다고 덥석 사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 다트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라도 읽어보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결국 본인의 잘못도 큽니다. 셀트리온 추천하는 유튜버들 저도 방송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단기 매매가 아니다. 장기로 길게 가는 것이다. 그냥 단타하라면 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아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 중기 수익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그냥 장기 투자입니다. 그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손절 기준 명확히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손절 못해서 본의 아니게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회사 욕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되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욕한다고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 기도합시다. 회사 잘 되라고. 셀트는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아직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치료제인데 이거에 대한 선구매, 1조 이상에 대한 선구매 소식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경구용 치료제, 케미칼 약품이죠? 항바이러스제, 그쵸? 항체 치료제와는 작용 기전이 달라요.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독감 바이러스와는 천양지 차이죠. 뭐 독성이나 이 전파력이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죠. 불과 하루 이틀만 해도 중증으로 전환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타미플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기존 독감 치료제, 계절성 독감 치료제 보통 5일간 복용을 하죠. 기본적인 경구용은 독성과 부작용이 큽니다. 그럼에도 사실 사람이 생명의 그 경각에 달리고, 또 하나 제가 독감에 걸려봤거든요. 이 계절성 독감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미플루를 복용을 했는데 참 이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기존 독감과 독성이나 전염성에서 상대조차 되지도 않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변이가,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변이를 하는데 이 변이에 대한 코로나19의 변이 속도와 이 변이에 대한 그 전파력이나 이 변이가 되는 부분이 기존 바이러스와는 또 탁월하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보면 칵테일로 대응할 수가 있죠. 변이에도. 근데 케미칼 항바이러스제는 잠깐 이거 보고 가자고요. 항바이러스제. 그럼 뭐죠? 항바이러스제 우리가 먹으면 사실 이게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번식을 막 해야 되는데 얘가 번식을 못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항체 치료제는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중화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 능력. 그래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 갖고 있는데, 이게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작용 기전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칵테일로서 여러 가지 입구를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이 케미칼 의약품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또 하나, 항체 의약품은 정맥에 투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하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직방인데 사실 먹는 것도 효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먹어서 위에서 이제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능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주 이상 구매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항바이러스제는 국내 그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렘데시비르, 얘도 원래 케미칼 약품이었어요. 이거를 주사제로 투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 또한 논란이 많죠. 그럼에도 조금은 중증에 대한 효능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케미칼 약품이 가격이 70만 원이 넘어가요. 렘데시비르는 항체 치료제 못지않게 비싸죠. 그래서 효능, 유효성을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케미칼 항바이러스제는 작용 기전을 회피하게 되면 약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크론 항체가 효능의 유효성, 변이에 대한 효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칵테일로 다시 만들죠. 실제 릴리와 리제너론, 릴리, 밤나니밥이 대표적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머크나 화이자 다 마찬가지이죠. 전 세계 1억 5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갑니다. 이거는 확실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치료제의 쓰임은 지속됩니다. 정리하면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에선 받아들이길 머크가 2%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쟁 제품이었던 릴리와 리제네론이겠죠? 걔네들은 3%대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항바이러스제, 케미컬 항바이러스제, 먹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발이 정말 무척 어렵다. 그쵸? 그래서 기존의 항체 치료제만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하는 바가, 이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항체는 정맥에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무척 빠른데 경구용으로 투입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을 잡는 게 무척 개발이 힘든 부분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표고는 필요하며 치료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기 때문에 지켜보고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 되겠죠? 제 청취자분이신데 저한테 자기가 이제 몰빵을 했고 손실이 30%가 넘어가는데, 사실 뭐 믿음이냐 무슨 저보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셀트리온에는 장기 진성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회사와 동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합리적인 비판 또한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신풍제약이에요. 11.11 엄청나게 깜빡깜빡 하고 있죠. 호가창이요. 그쵸? 여기서 계속 거래량 급등되면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호가창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얼마나 불나게 나오는지.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불나게 나오겠죠. 막 계속 찍힙니다. 부부부부부부부부 거래량 터지고 있죠.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죠? 다이나믹하죠.
결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고 안전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식 투자를 평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월급으로 서울에 집을 못 사는 시대가 이미 예전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세상, 자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들어와 있죠. 예전에 실적이 동방되지 않는 과도한 주가 상승은 항상 되돌아왔습니다. 신풍제약, 신라젠, 네이처셀, 티슈진,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과도한 주가 상승은 항상 되돌아오고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합니다. 잠깐 신풍제약 보고 올게요. 여러 가지 종목들. 신풍제약 대단했죠? 이 화려한 이 주가 상승의 랠리. MVP감이에요. 주가 상승이요. 그쵸? 이 거래량 보이시죠?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 뒤 1년 뒤 이 주가의 하락 보이시죠? 엄청난 피해자를 야기시킵니다. 여기서 아마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인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자 한국 상장기업의 순이익, 그리고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총칭해서 한국 GDP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의 막대하다 생각하겠죠. 삼성전자가 35년 동안 950배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죠. 바로 앞전에 2020년도에 고점이 6만원대, 저점이 4만원대까지 빠졌죠. 얘도 30% 이상의 큰 하락률을 보이게 되죠. 40% 가까운 하락률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35년 동안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았던 삼성전자도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수없는 수차례 노이즈와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30%대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성장하는 회사가 그 부분은 당연히 거쳐나가야 됩니다. 가치주도 변동폭이 커요. 원래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기업은 도전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30%의 하락률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50%도 기업이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업 가치에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행을 하고 오히려 주가 가치가 본래 가치보다 싸지면 그때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의 셀트리온처럼 말입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 신라젠 이때 많은 그쵸? 2016년도 17년도에 개인들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라젠, 아마 개인들 보유 비중이 무척 높았고 카페 활동도 정말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게 되죠. 명분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이때 매각을 하고 지금의 위치에 와 있죠.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속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달려들죠. 신라젠이나 아니면 네이처셀이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당연히 이 고점을 뚫고 나갑니다. 주가가 먼저 나가더라도 결국은 그 전고점을 시차를 두고 반드시 뚫어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회사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장기 연애할 때 혹은 사람을 오랜 기간 인간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이게 진짜 실력이고 멘탈을 잡습니다.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죠. 들이판다고 하죠.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도전과 혁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죠. 적어도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무척 그래야 되겠죠. 투자자도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비바람, 파도, 태풍이 올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합니다. 갈 길이 구말리죠. 우리는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발적으로. 가치주가 아니죠. 셀트리온에 매도하는 시점, 떠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성장주에서 가치로 전환하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질적인 경쟁력, 또 하나의 경쟁력을 좀 보고 갈까요? 저는 오너마인드, 기업에 있어서 오너마인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로마, 그리고 미국, 삼성, 셀트리온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은 한글을 보고
형제여 나라여 라는 말을 하죠. 보통 억압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일본이 그랬죠. 그리고 삼성은 임원만 되면 돈에서 돈 걱정이 끝나게 되죠. 선대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이 다 그랬죠. 직원들, 로마는 평민들에게도 누구나에게 다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사업도 혼자서만 잘나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한국에는 직원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죠. 그쵸? 대차대조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차대조표. 그죠?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보면 여기에 자산란이죠. 그쵸? 여기에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쵸? 여기에는 고정자산, 자산. 그리고 여기는 부채. 여기는 자본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자, 부채, 남의 돈을 끌어오죠. 은행 차입과 채권을 통해서. 그리고 내 돈, 주식이죠. 여기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빌려오건 내 돈으로 투자하건 투자를 받아서 끌어와서 자산을 구성해 나가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그리고 1년마다 손익계산서가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럼 오너관리는 뭐죠? 미래를 보고 미래를 큰 그림을 그리고 통찰력을 해서 미래를 잘 읽는 것이 핵심이고 돈을 또 끌어와야 되죠. 돈을 잘 끌어오는 능력 또한 회사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창출하기 전까지는 무척 중요하죠. 또한 인수합병할 때도 회사의 새 판을 짜는데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임직원. 임직원은 소모품으로 대하면 그 회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임직원의 급여, 손익계산서에서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가 되죠. 직원들이 여기 와서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키지 않더라도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혹은 집에 갖고 가서 일을 하며 코로나가 걸려도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내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셀트리온처럼 나가서 임상을 할 때도 루마니아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동승을 해서 임상을 하는, 그게 바로 셀트리온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 경쟁력이 바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뒤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나오게 되며 또한 매년, 그리고 1년, 2년, 3년,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밑그림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셀트리온의 진정한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 방송은 여기저기 일어나는 현상, 이슈, 그 이면의 원인이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가치관, 원칙을 통해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IT와 융복합되고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해 나가죠. 큰 흐름 속에서 세상의 패러다임, 기존 구산업과 신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것화, 소화시키는 메신저표 투자 철학 또는 청취자분들의 각각에 맞는 투자 철학을 가질 수 있게끔 반드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꺼화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한 번씩 쭉 훑어볼게요. 카톡 구글 계정이 신분증, 슈퍼앱, 금융전쟁 승자될 것,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계정 소유자의 금융 데이터로 주식, 보험 등 맞춤 서비스 제공, 카뱅 상담 전문가는 챗봇이 담당,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거죠. 민감한 질문 가능해, 만족도 높아.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1, 2년 내 다양한 분야 M&A. 기사 내용에 보면 윤 대표는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은 계정 소유자의 금융 데이터를 통해 송금,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나의 앱 안에 모든 걸 소화하게 만드는 것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우버라 불리는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을 예로 들었다. 윤 대표는 그랩은 현재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금융, 음식, 배달, 택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슈퍼앱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소통 방식과 기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고객 상담의 50% 이상을 챗봇이 담당한다. 자, 이렇게 융복합되는 IT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결과 융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되죠. 플랫폼이라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창출하며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경쟁자는, 구경쟁자는 진라면이었죠. 이제는 진라면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될 수가 있겠죠. 음식 배달의 라인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죠. 핵심은 결국 확장성입니다. 금융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IT를 융복합시키고 있죠. 언택의 시대,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결국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가며 보험과 송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앱에서 모든 걸 소화하죠. 이제 전기차 혁명, 물류의 혁명,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종식, 이제는 화석연료로 쓰는 자동차의 종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유가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시일 혁명으로 인해서 유가가 낮으니까 전기차의 시대는 필요가 없다. 유가가 낮은데 뭐하러 전기차를 쓰냐라는 말도 상당 기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전기차의 혁명과 자동차의 물류 혁명이 오는 시대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거는 기술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전기차와 물류혁명,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기차가 있겠죠. 전기차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이 자동차의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는 순간 자동차는 완벽하게 다른 자동차로,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자동차에 의미하는 다른 그런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무용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휴식의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안에서 창출되는 엄청난 양의 부가가치는 하드웨어의 부가가치보다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무척 클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입구인 2차전지가 있겠죠. 전기차의 50%의 가격을 차지하는 2차전지, 발전하게 되면 지금 아다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그리고 바로 커넥티드카, 로봇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이 나오기 때문에 5G가 필요합니다. 6G로도 발전하겠죠. 통신망으로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쵸? 신경망이 필요하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 통신망이 필수이겠죠. 첫 번째 인프라가 바로 5G와 6G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쵸? 이 빅데이터를 걸어낼 수 있는 바로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또 하나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1위죠, 세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서버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용 D램이 또한 가격이 급등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 이게 또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연결되는 IoT의 시대라고 하죠. 연결과 융합해서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케미칼과 바이오, 나노와 IT가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 피넬리티 등 70곳 참여, 투자 판단에 큰 도움, 코리아 인베스트 페스티벌에 지금 글로벌 투자예상 70곳 소속 100여 명의
펀드 매니저가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증시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이 증시에도 지금 증시의 시황,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황을 보면서 거래량도 한번 보죠. 근데 증시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증하죠. 그런데 증시가 또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자금이 막 현재 유행을 따라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말씀 들리죠? 돈은 매우 정직하다. 그 원래 본질은.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고요.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도 현재 유행에 맞춰 그리고 호재에 맞춰 재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량이 자금에 들어오는 증시의 수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에는 자금이 시차를 두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 수상.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EY가 주최한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EY,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죠. 자, 한국에도 4대 회계법인이 있죠. 그래서 세계 국가별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 중 단 한 명에게 수상하기 때문에 특히 명성이 높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한국은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고 영예인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은 국내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 누구도 불가능하도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죠. 바로 램시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또한 코로나 레퀴노라주를 개발을 했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을 치료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셀트리온은 명실상부하게 빅파마를 향해서 정조준해서 가고 있는 기업이죠.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역사를 봤을 때 절대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혼자서 잘났다고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서정진 명예회장도 그런 말을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임직원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저와 함께 커왔던 회사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다만 최근에 회사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 허탈한 마음과 그리고 속상한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시차를 두고 셀트리온은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 부분은 증명돼 왔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앞을 보고 명확하게 전진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